네, 좋습니다. 2단원 시작하도록 하죠. 네. 2단원은 이제 원자의 결합과 분자 구조라는 이제 타이틀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 원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의 물질을 원자라고 했다면요. 우리가 분자라고 하면, 분자, 이제 영어로는 원자는 에이톰, 분자는 몰레큘인데, 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기능적 단위에서 더 이상 쪼개지면은 그 성질을 잃는, 기능적 단위에서, 기능적 최소 단위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좀 표현합시다. 기능적으로 보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다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기요, 저는요 공유 결합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다원자 분자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은, 어차피 지금 그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되지 않고 그 원자 자체가, 원자 하나의 원자가 마치 그 부처님이 딱 그 처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존재, 원자 하나가 온전하게 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라는 기능적인 최소 단위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분자가 이루어지는 게,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원자를 배웠잖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물질, 이제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물론 거기서 핵에 전자가 있고 핵에 또 쿼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자의 구성 요소 정의를 배웠고, 그 중에 이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양성자는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중성자는 이제 질량수를 결정하니까, 질량수의 결정 요소 중 하나니까,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동위원소를 결정한다고 했죠. 같은 이름인데 질량이 다른.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한다고 했고,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이제 처음에 밝혀낸 게 슈레딩거라고 했고요. 거기서 나온 게 오비탈,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 껍질은 4개의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1S, 2S, 2P, 3S, 3P, 4S, 3D 순으로 외운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오비탈에 전자를 쌓는 규칙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아우프바우 룰, 싸움 원리,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이 있어서 그 3개의 규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1S부터 쌓아지게 되고, 겹쳐져서 쌓아지지 않고 반대로,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처럼 쌓여진 게 훈트 룰이었고, 한 방에 동일한 양자수를 가진 전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채워진다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지금 이제 과거 회상을 해봤는데, 원자를 가지고 이제 그럼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게 전자랬는데, 그럼 그 전자는 어떻길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는 어떻게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길래 이들을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자, 원자의 결합은 최외곽 전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자,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바깥 껍질이 바깥 오비탈이죠. 존재하는 전자를 의미하고요.
이를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양자수의 오비탈이 채워진다.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주양자수의 오비탈이 채워진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1주기 같은 경우에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밖에 안 채워지죠. 이 2주기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1s는 2주기가 아니니까 2s에 2개, 2p에 6개가 채워집니다. 그럼 1주기 같은 경우에는 1주기라고 하면 자, 한번 미리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를 제가 일부 가져온 건데 전기음 송도만 가져온 건데 주기율표 한번 보고 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양자수가 같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양자수가 같다. 주양자수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족이 같다는 거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는 겁니다. 족이 같다,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 자,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주기에 있는 오비탈은 s 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와 2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조금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를 지금 전기음 송도가 없는 애들은 안 적어놨는데 수열립에 풀네나마 RCP 아르곤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다음에 여기 헬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자가 2개인데? 라고 했을 때 자, 18쪽에 헬륨이 지금 가 있잖아요. 자, 뭐라고요? 전자가 아까 네가 그랬잖아. 네가 전자가 1개, 2개만 가질 수 있다면 1주기에서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1개나 2개만 가질 수 있다며. 그런데 족이 곧 전자의 개수라며, 최외각 전자의. 근데 얘는 왜 헬륨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2족이 아니고 왜 18족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될 텐데 2개가 채워졌잖아요. 2개가 여기서는 다 채워진 거죠. 1주기에서 풀로 채워진 거죠. 전부 채워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무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조금 차근차근 좀 해봅시다. 자, 1주기에서 다 채워진 거는 일반적으로 18쪽에 들어갑니다. 18쪽에 다 채워진 거. 그럼 왜 18 다 채워진 거를 특별하게 취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다 이거 보세요. 모두 채워져야,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야 특별히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헬륨은 이 자체로 완전하죠.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번이니까 전자도 2개고 전자가 2개인데 1주기에서 전자가 2개는 다 찼다는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얘 스스로 완전하구나.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왜? 얘는 이미 가장 바깥쪽에 주양자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는 1주기니까 1s의 오비탈이 전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혼자 존재할 수 있었다. 까지 보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좀 안 될 텐데,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1주기에서 1s 오비탈, 1s 오비탈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1개하고 2개만 존재하고 2주기에서는 전자가 1개부터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8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2주기에서는. 3주기에서는 뭐 d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18개까지 존재할 수 있지만 물론 3주기는 그렇게 별로 우리의 신경 쓸 사항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주기에서 가장 안정해지려면 각각의 원자는 전자를 몇 개? 2개를 채우고 있어야 되죠. 뭐라고요? 1주기에서 1주기 원자 수소하고 헬륨은 전자가 2개가 있을 때 안정화된다. 2개가 전자가 있을 때 안정화된다. 반면에 2주기의 경우에는 전자가 총 주양자 수니까 8개가 회외각 전자를 차고 있어야 뭐 한다? 안정해진다. 그 말을 우리를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들어볼, 자, 뒤에 규칙은 이전자 규칙은 잘 말 안 하지만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옥텟 규칙이 나오는구나.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다? 최외각 전자가 2주기의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만석, 맥스기 때문에 8개를 채우는 게 제일 안정하고 그렇게 채워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한다? 이런 규칙을 뭐라고 한다? 8전자 규칙 혹은 영어로 옥텟 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옥텟 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플로린 1단원에서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플로린의 오비탈은 ESTP5죠. ESTP5인데 그럼 최외곽 전자수가 지금 몇 개예요? 7개죠. 7개. 주양자 수가 같으니까 7개인데 2주기에서 자, ES2, EP6랑 E6가 다 채워져야만이 안정하니까 플로린은 그러니까 불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려고 해요. 자,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반면에 나트륨을 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 1s2, ES2, EP6, 3s1입니다. ES2, ES2, EP6 맞죠? 수리나 네, 3s1. 3s의 전자가 한 개를 갖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전자를 여기 다 채우는 게 현명해요? 그럼 뭐 Na 막 10- 이렇게까지 갈 거야? 아니면 얘를 하나 버리는 게 안정해요? 얘를 하나 버리게 되면은 2주기의 원자가 딱 맞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정한 포맷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트륨은 어떻게 되려고 한다? Na 플러스가 되려고 합니다. EP6가 되려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자, 1족과 2족은 1족과 2족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어요? 얻으려고 하겠어요? 얘네들을 일반화 시켜보면은 NS1, NS2겠죠. 전자를 얻는 것보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뭐가 더 빨라요? 안정해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얘네는 전자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놓으려고 하고요. 1족, 2족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특징이에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족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반면에 대표적으로 17족 한번 보시죠. 17족은 일반화 시키면 오비탈을 주양자 수는 n, 주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ns2의 np5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 전자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겠죠. 전자를 가져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로겐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겐이라고 해요. 할로겐. 반면에 얘네는 이미 18쪽 전자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스스로 더 이상
반응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과 뭐 교류를 하든 전자를 뺐든 전자를 버리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즉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화학 얘기를 조금 돌아서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자, 원자라는 거는 분자라는 기능적인 최소 단위를 원자가 이루고 있는데 단원자 분자로 이룬 거는 그 자체로 안정한 것은 단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고 원자 자체로는 불안정한 거는 결합은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원자 자체가 불안정한 거는 뭐 때문이다? 최외곽 전자, 자기 주기에 맞는 최외곽 전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족이 많을수록 17족 같이 전자를 몇 개만 가져와도 한 개, 17족은 한 개만 가져와도 완전해질 수 있는 거는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어차피 NA나 이런 것처럼 나트륨처럼 전자를 하나 내뱉으면 안정해지는 거는 내뱉으려고 할 것이다. 좋아요. 거기까지 지금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1족, 2족을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17족을 할로겐이라고 했어요. 할로겐. 그러면은 봐봐. 처음에 한번 봅시다. 자, 1족과 17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봐봐. 얘는 1족은 아까 뭐였어요? 하나를 내놓는 거였죠. 하나를 플러스 내놓는 거라고 봅시다. 하나를 내놓는 거. 얘는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럼 이해관계가 맞죠? 금속과 비금속 1조 2조는 금속이고 17조는 비금속이에요. 얘네들이 이해관계가 맞는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여기 위에 한번 그림만 볼까요? NA는 하나를 버리려고 하고 염소 CL은 하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처럼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자를 극단적으로 주는 거를 줌으로써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줬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었죠. 그럼 양전하를 띄고 얘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하죠. 양이온.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서 안정해지면서 하나의 음전하, 왜냐면은 핵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음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얘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받아서 이온이 된 후에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정전기적인 결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옆에 봅시다. 옆에 보시면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 자,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좋은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 탄소 봐봐. 탄소의 오비탈이 어떻게 되죠? ES2, EP2 4개죠. 얘는 두 가지 옵션이 있겠네요. 얘가 안정해지려면 4개를 버리거나 4개를 취하거나 전자를 4개를 버리거나 전자 4개를 얻거나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강한 그 전하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면서까지 옥텟이 절대적인 안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거의 대부분 절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서로 우리의 전자를 공유하자요. 서로 우리의 전자를 공유하자요. 그래서 밑에 예시처럼 산소는 2개가 모자라요. 산소는 2개가 모자라요. 2개가. 수소는 각각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산소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나 제공받고 요렇게 하나 제공받아. 2개. 그럼 완전해지죠. 반면에 수소 입장에서는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제공받으면 얘네도 안전해지죠.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를 우리는 근데 봐봐요. 실질적으로 전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전자의 껍질들이
아까 1단원에서 말했던 원자들의 전자 껍질들이 같이 공유, 그러니까 원자 껍질이 각각 존재하던 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하나로 합쳐졌다. 이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 자, 그래서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써머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주양질소 오비탈이 채워져야 돼. 1주기는 2개야. 2주기는 8개야. 8개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1주기가 2개를 채워주려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전자 규칙인 듀엣 규칙이라고 하고, 2주기가 8개가 채워지려고 하는 규칙을 우리는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채우냐고 했을 때 두 가지 보통 크게 옵션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일반화학 가면 금속 결합이라고 하나 더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이온 17쪽이나 1쪽 이런 NA와 같이 하나를 주고 뺏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전자를 하나를 실제로 잃고 전자를 하나를 실제로 얻어서 이온이 된 다음에 이온의 정전기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되려고 한다. 몇 쪽? 1쪽과 2쪽, 17쪽처럼 전자를 몇 개 안 해도 되는 것들, 몇 개 안 움직여도 되는 것들이 그렇고, 두 번째로 자, 탄소처럼 죄송해요. 내 전자를 4개를 얻어서 2주기가 완전해지든 옥텟 규칙을 이제 성립을 하든, 전자를 4개를 잃어버려서 1주기 이전자 규칙을 성립을 하든, 전자를 너무 많이 잃고 얻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상생한다. 상생. 다음과 같이 상생을 하고, 이 상생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좀 원자의 결합,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자는 단전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다원자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를 다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2O는 물로 인정을 해요. 물이라는 새로운 분자로 인정을 하지만요, NaCl,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고, 이들을 다원자 분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전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봅시다. 갈 길이 머네요. 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 오케이. 좋아요. 봅시다. 근데 이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동등하게 결합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봐봐요. 이 수소의 핵은, 여기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 수소의 핵은 꼴랑 몇 개? 수소의 양성자라고 합시다. 수소 자체가 사실은, 수소 이온 자체가 양성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한 개죠. 근데 산소의 양성자는 몇 개예요? 산소의 양성자는 1s2, 2s2, 2p, 보니까 8개죠. 8개. 1s2, 2s2, 2p4 맞죠? 8개. 자, 8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 8개 중에 1주기에 2개가 있고 2주기에 6개가 있어서 이제 안쪽 껍질과 바깥쪽 껍질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유효 핵전화라는 게 달라요. 이제 그거 일반학 가서 배우세요. 핵전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길 것 같아요? 산소가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죠. 뭐라고요? 산소가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고. 그러면은 이 결합이 동등하게 위치하지 않고 사실은 산소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마라 이러지만 뺏진 않지만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누가? 산소가. 그럼 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극성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하나는 많이 가지고 하나는 조금 가지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N극과 S극,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처럼. 그러면은 이 극성 공유결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처음에 라이너스 폴링과 그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폴링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밀리컨이었나요? 밀리컨이었나? 이제 일본어를 안 하니까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훌륭한 화학자 선생님들이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창안을 했고 전기음성도가 그럼 뭐다? 극성 공유결합. 뭐라고요? 공유결합에서 얼마나 얘네들을 잘 땡기냐예요. 얼마나 이 결합의 전자들을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전 지금 얼마나 여긴 아니지. 여기 두 개지. 여기 두 개. 이 결합 전자들을 얼마나 잘 당기느냐를 상대값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대값이 존재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음과 같이 상대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미스적으로 말한 게 있는 게 양성자는 그대로 있죠. 양성자는 여기 있죠. 이제 전자가 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생겨요. 핵이 아니라 전자가 주기가 다른다는 거를 제가 말을 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이제 머리와 말이 잘못 나왔어.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다르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뭐다? 공유결합에서 결합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이다. 당기는 능력.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외워야 된다. 네. 근데 뭐 이제 조금 이제 팁을 주자면 2주기에서는 0.5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3주기 같은 경우에는 0.3씩 증가하다가 마지막만 0.4, 0.5입니다. 마지막만 0.4, 0.5고 여기는 0.2씩 증가한다. 0.5, 0.4, 0.2. 근데 0.4래. 0.3, 0.2인데 마지막에 조금 0.4, 0.5로 증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 할로겐에 아까 제가 여기 17쪽 할로겐이라고 했죠. 할로겐은 4.0, 3.0, 2.8, 2.5 주기가 커질수록 내려가죠. 전기음성도는 주기가 커질수록 내려간다. 왜? 간단하게 표기를 하면 이러는 핵 전하가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는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가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핵이 끌어당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프렌드 실드 하는 거죠. 프렌드 실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이거잖아요. 유효 핵전화. 이거 우리 뭐 이것까지는 지금 유기화학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왜 주기가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떨어지냐고 했을 때 전기음성도는 이건 아니고 정확히는 결합에서 결합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이지만 뭐라고요? 결합에서 결합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이지만 어쨌든 주기가 커질수록 핵이 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건 당연히 같은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양성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해는 했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걸 유기화학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썰처럼 들으시면 되고 일반화학에서 가셔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2번에서 하셔야 할 일들은 이걸 다 외우는 겁니다. 이 숫자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념 인트로를 했네요. 아이고 너무 오래 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자,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완전히 전자를 뜯어가면은 이온결합. 완전히 전자를 뜯어가거나 뺏기면 이온결합이고 동등하게
그래, 우리 그 협정해서 가운데 딱 놓기로 하자 했을 때는 이걸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마다 양성자 수가 다르고 주기가 다르면은 핵전하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다르다. 결합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화한 게 전기음성도. 그 전기음성도가 다르다.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자가 사실은 어떻게? 전기음성도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다. 우리는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 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차이 난다는 소리는 결합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차이 난다는 거고, 결합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차이 나니까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탄소와 수소는 조금 애매합니다. 탄소와 수소는 0.5가 차이 나긴 하는데, 이게 수소가 2.1이고 산소가 2.5 정도 된다고 해서 0.4 차이 난다고 할까요? 근데 다른 거와 다르게 얘는 비극성 공유결합 취급합니다. 예외예요, 예외. 수소가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약간의 베이결합성 성질도 있고 해서 저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냥 한번 찾아만 보고 그래?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 하고 넘겼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얘는 전기음성도가 2.1에 2.5니까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예외로 하는구나 까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끊었다 할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베이스에 따라서 하품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저런 쉬운 내용을 왜 이렇게 질질 끌지 하는 분도 있고, 난 전기음성도도 모르는데 여기 좀 더 뭐 자세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기화학을 위한 일반화학이니까 충분히 베이스는 설명을 하되, 그 중에 일반화학에서 다시 다루고 유기화학에서는 다시 이제 내 개념적으로나 문제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은 뭐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다시 읽어보면 쭉쭉 외우시면 되고, 예저에 전기음성도 열심히 외우시고 마치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예외 정답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